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전국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도의 합의문 없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따로따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 반면에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네, 어제 영수회담 종료 이후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야당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논평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방금 들으셨겠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수회담의 본격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영수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실이 뭔가 이제 변화의 기점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다음 달 10일에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밝힌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다면 이제 무려 1년 9개월 만입니다. 영수회담에 이어서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뭔가 소통에 대한 의지, 뭔가 좀 변화하기로 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기대가 컸던 우리 영수회담에서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15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합의사항이 없었고 하여튼 간에 기자회견도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영수회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평가 온도 차이가 컸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평가에 좀 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2년 8월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야당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으로서 가반수 야당으로서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수차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어요. 피의자라 수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당하고 해라 이러면서 피해 갔는데 이번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이제 확대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요구를 해서 영수회담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하게 청취하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실제는 우리가 모두의 우리 이재명 대표가 15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합의 사항 없이 끝난 걸 보고 정말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이제 모두 발언 이야기도 해주셨겠지만 어제 영수회담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주목이 됐던 게 바로 이제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이죠. 모두 발언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5분, 18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길게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현안에 대한 의제를 던졌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다 뭐 그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전부 다 논의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을 이제 물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걸 제지하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15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쭉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 그게 상당히 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들이 보는 하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총론적으로 이야기는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답변 내지 수용 여부만 남아 있는데 저는 뭐 2시간 넘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발표를 보니까 합의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진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말로만 총선 결과에 논리에서 변하겠다, 정치하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냐. 국민을 국민 대접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렵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었죠.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7번, 8번 정도 영수회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아서 근데 이번엔 반대로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을 한 사안이었고 어쨌든 어렵게 회담이 성사는 됐습니다. 2시간 넘게 회담이 된 것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것 하나 명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근데 이건 이제 좀 궁금합니다. 예상,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을 넘겨서 2시간 갔을 때는 좀 기대가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애초에 영수회담 시작하기 전에 예. 의제도 어떻게 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좀 양보하는 모양새로 알겠다, 일단 만나자 여기에 동의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도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시급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 일치 안 해버렸고 또 국민들 관심이 큰 뭐 우리 이태원 특별법이나 최상병 사건 특별법 이런 것도 그냥 일체 말이 없어버리는 거 보고 정말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의 언론이 보는 앞에서 쭉 15분에 걸쳐서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하여튼 영수회담은 일단 시작을 했다. 이런 것에 저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앞으로 꾸준히 대화를 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정치를 모르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자꾸자꾸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제가 버리지 말고 계속 해야 되겠죠. 일단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예. 이제 뭐 앞으로도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이 영수회담에서도 이슈가 될 걸로 예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인데 네. 이것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서는 그나마 좀 다른 의제들에 비해서 공감대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또 구체적인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한 나머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슈들, 이런 쟁점 현안들이 어떻게 뭐 좀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고 또 혹은 기대하시고 하는 시선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5월 2일이죠. 내일 모레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고 거기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는 직회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회부된 뭐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법인과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회부 하려고 좀 마음먹고 있는데 이것조차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전남 같으면 양국관리법, 양국의 안정적 가격 유지가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민생법안 챙긴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만은 저희는 어떻게든 하여튼 5월 2일하고 28일 날 국회를 열어서 21대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을 통과를 시키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수회담이 다소 논의가 부진했던 것으로 두되 국회에서만큼은 민주당이 22대로 넘기지 않고 주요 쟁점들을 처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영수회담 이후의 이야기들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수회담 뭐 기약이 뭐 약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많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좀 결과도 좀 도출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 이제 실무 협의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두 분들이 단두 분이 앉아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표에 대해서 뭐 민주화 이후에 제1야당 대표를 5번 공개 소환하고 뭐 2번이나 영장 청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제1야당 대표 부인을 선거 때 2년 전 선거 때 10만 원 밥값 대납했다는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뭐 300만 원 명품백에 대해서는 모른 채하고 10억 이상의 이익을 낸 주가 조작 사건도 모른 채하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참 제가 보기엔 공정성 뭐 그렇게 입에 달고 사신 분인데 너무나 이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단 두 분이 좀 마주 앉아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예.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뭐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또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어떤 느낌일지 앞으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좀 이런 모습도 눈에 익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 확정된 직후에 그러니까 26일 오후였습니다. 3개월여 동안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해병대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연일 그 지금 언론 보도를 크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공수처장을 미뤄왔다가 지금 지명을 했고 또 최상병, 최해병에 대한 수사는 외압사건 관련 수사는 또 속도를 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뭐 대통령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또 그걸 추측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한마디로 이제 저희들이 오동훈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사위 이제 인사청문회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능력,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할 거고요. 다만 이제 현 상태에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굳이 대통령께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제외하고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부장판사 출신을 임명을 하셨어요. 결국은 공수처가 강한 수사력, 전문적인 수사력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저희가 예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3년도 그랬어요. 사실상 이제 판사 출신의 우리 김진호 공수처장 3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뭐 결단력 미비로 해서 뚜렷한 성과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오동훈 뭐 처장이 임명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뭐 본인은 뭐 차장을 좀 수사 잘하는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공수처장이 얼마나 수사에 대한 식견이 있고 결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걸 보고 역시 이제 대통령의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희 내지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회담으로 끝나면서 여야 간의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인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임시에 지금 뭐 소집도 안 됐지만 일단 임시에 대한 태도부터가 명확하게 지금 여야가 다른 것들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뭐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매듭 짓겠다, 22대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읽히고요. 반면에 윤재호 원내대표의 이야기에서 들어보자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위한 본회의는 반대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부분들은 또 진행이 될 것이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맞는 말이지만 이제
쟁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5월 임시국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저희 문희동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2일, 28일 두 번 본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 포함해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아직까지 결단을 지금 못 내리고 계세요.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서 의원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표결하고 또 법안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마치 그 사이 권한인 것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상임위를 열지 않아서 의안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고 헌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 동안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특히 또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게 국힘당이 차지하고 앉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국힘당도 찬성 합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일체 그냥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버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60일이 지나면 이제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기도 하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총선 민의를 겸하게 수용을 해서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다수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 헌법과 국회법을 따라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중에도 이거 좀 국회의장이 이걸 갖고 이제 고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부터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국회의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의장 마치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을 뭐 국회의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하게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법안, 예산들을 토론하고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회만 몇 번 보고 계속 해외 순방을 다니셔요, 2년 내내. 뭐 김진표 장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국회법에는 장치가 없는데 하다 이제 그래서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국회의장 불신임안도 선진국처럼 도입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 국회의장으로서 한 달여 남았는데 임기를 소명을 충분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법에는 분명히 합의하고 협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야외와 합의가 돼야 된다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협의만 거치고 그냥 일정 잡아서 개회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국회 뭐 소집하고 개회하는 것은 의장이 여야와 협의하면 되는데 마치 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축소해석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국회의장 저희들이 제대로 좀 뽑아서 정말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살아있는 상시 개회하는 국회의 모습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또 법사위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야기 중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률수석실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만들었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법률수석실을 다시 만든다 이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시면서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하신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이름만 바꾼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놓고 민정수석을 없앤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참 잘못됐었고 잘못 평가했었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하면 신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본인이 이렇게 2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해서 없애놓고 이제 와서는 사과도 않고 다시 신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정말 잘못하면 진솔하게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취임 초기에.
그 말을 좀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법률수석실은 민정수석실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름만 바꾼 민정수석실이라고 봐야죠. 네. 민주당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떤 이슈가 있나 했더니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3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한 상황이고 사실상 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국회의장 경쟁은 치열합니다. 22대 국회의장 경쟁은 치열합니다.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전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지금 후보가 한 4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후보자들 모두 이런 의견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지만 선명성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행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의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기도 할 것이고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22대 국회의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상시 국회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 정신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나 야당 중에 한 당이 그냥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것은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국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의안 처리를 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법안 처리가 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개별 의원이나 해당 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안 되면 또 거부권 행사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그냥 국회를 열지도 않고 의안 처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그런 좀 소신과 강단을 지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상시 국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4분이 나와 계시는데 뭐 4분 다 그런 걸 충분히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인데 과연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상시 국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소신껏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안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장 어떤 분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게 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원님 의정 활동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재선이 되신 거고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초선 때보다 좀 더 많은 요구가 더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어서 또 재선 의원으로 나라와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총선 내내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했었고 또 아울러서 2년 전 있었던 대선 때 저희들이 0.73%포인트의 안타까운 차이로 석패하면서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경선 때부터 앞장서서 전남을 책임지고 운영을 했고 또 정권 뺏긴 다음에도 윤석열 정권 투쟁 전선을 앞장서서 싸워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지금까지 평가고요. 앞으로도 지난 21대 때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여튼 제도로서 좀 또 성과로서 저희가 결실을 맺는 그런 하여튼간에 22대 의정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심부름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공약 사항도 있으셨고 발표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민분들 만나면서 여러 요구도 받으셨을 것이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답 또 여러 가지 질문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자,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우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정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22년 대선 때 저희가 뺏겼던 정권 되찾아와야 된다.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호남 사람이 중심이 돼서 호남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호남 민주정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장서서 최선봉에서 열심히 호남 민주정권 수립에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밖에 지역 현안들 뭐 저희들이 여수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건설이라든지 여수 엑스포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또 경로당 주호일 점심식사 제공, 여수 고속도로 건설, 여수 전남대 병원 뭐 건설 여러 가지 약속을 제가 한 8가지 정도 공약을 했고요. 또 우리 여수 의뢰 조계현 후보와도 상생 공동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공동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런 것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여수 지역에서 이제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선거 이후에 좀 주목을 끈 것이 여수시가 2개의 선거구, 여수시 갑, 여수시 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후보 두 분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분께서 굉장히 뭐 이전 지역 정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을의 조계원 당선인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도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 공동 선언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지난 4년간은 이제 한 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둘이고 국회의원이 2명 있다 보니까 뭐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한데 지난 4년간은 유독 좀 갈등과 대립이 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좀 피로감을 느끼셨고 또 지역 발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정체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심지어 우리 시민 중에 어떤 분은 차라리 지역구가 하나 되면 좋겠다. 싸우지 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까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와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정권 창출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조계현 후보고 제가 서로 간에 상성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절대 여수시 갑을 간에 갈등을 극대화하지 않고 상생과 협력하면서 여수 공동 발전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8가지 공동 공약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것을 수용하셔서 경선 후보로 선택해 주시고 또 당선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께 공개리 한 약속이기도 하고 또 공약까지 공동 공약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좀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동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후보 간에도 그런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좀 지역구에 따라서는 좀 유불리도 있을 것 같고 한데 혹시 그 논의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나 트러블은 없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말들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수의 이제 균형 발전, 여수 시민의 행복 이런 것을 이제 기본 가치로 두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그마한 소지역주는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또 토론하고 또 할 건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밖으로 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그 청사 별관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시 가불 지역 간의 시의원들이 이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게 되면 함께하는 도의원 시의원도 똑같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지해준 지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좀 남았지만 22대 국회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덕분에 재선 의원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은 18분들의 우리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처럼 윤석열 정권 철저하게 견제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광주 전남이 주인되는 호남 민주정권 반드시 창출해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로 우리 광주 전남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정치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